원탁의 기자들 KBS 석민수, 이세중, 강푸른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는 안 가세요? 지금 한창 휴가 시즌인데.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고. 저도 뭐 6월달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일찍들 다녀오셨어요. 저도 돌봄 이슈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랬군요. 저만 못 갔구나.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7월 말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논쟁이 엄청 뜨겁습니다. 우선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과세 범위,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이 되는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 기준을 기존의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일단은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 거셌죠? 어떻게들 보셨어요? 네, 그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급락했죠. 다른 나라 시장은 거의 뭐 그냥 약보합 정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일본, 대만 이런 이제 우리가 비슷한 시장들의 하락폭에 비해서 훨씬 갑자기 이 시장이 막 떨어지니까 이 양도소득세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주주라는 거는 세법상 대주주죠. 네.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졌다고 사실 요즘에 무슨 큰 기업의 대주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세법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사람이 이제 대주주가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 10억 원인 거죠. 이 금액 기준이 처음 생겼던 게 2013년에 만들어서 2014년에 적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0억 원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50억 원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를 25억, 15억, 10억, 3억까지 이렇게 내린다는 플랜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적용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도 그 계획에 따라서 10억까지는 내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때 50억 원으로 다시 대폭 상향을 했죠. 완화한 거죠. 네.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대선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100억이었죠. 100억으로 상향하려다가 50억까지 했고. 절충한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원위치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그 당시에 뭐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종목당 10억에서 종목당 50억 원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양도세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됐고, 사실 이게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연말만 되면 대부분의 주식을 이제 팔고 대주주 기준에서 빠져나가고 연초에 다시 사고 하니까 세수로서 별 실효성은 없는데 시장만 계속해서 왜곡된다. 그래서 이게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 뭐 국민연금, 다른 펀드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 왜곡 현상 때문에 바로잡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정치권 내에서 대결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2일자로 이제 그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이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청원이 며칠 만에 10만 명을 넘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 투자자들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는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대주주 종목당 10억이 아니라 전 재산이 10억 원도 없으신 분들까지 그 서명운동에 막 동참을 하셨다는 거죠. 생각보다 반발이 크니까 이제 그 여당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 때도 10억 원으로 낮췄는데 그때 주식 하락 안 했다.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을 완화했는데 주식이 뭐 코스피가 올랐냐, 그게 아니었다라면서 반박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게 잡음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만들 의견 표명해라, 뭐 이렇게 나름 진화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입장을 정리할 테니까 그 동안에는 좀 스피커를 단위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읽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진성준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좀 맞붙었던 그 이슈를 한번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만 4% 안팎의 폭락을 했고, 그게 과연 이런 세법 개정안 문제인지,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대요. 그럼 어제는 왜 증시가 반등했느냐? 어떻게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주식을 안 하고 이제 커뮤니티 뭐 여론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주식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민감하게 챙겨보진 않거든요. 제가 열심히 보는 건 이제 기사를 열심히 봤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8월 1일 증시 참사라고까지 이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개미들이 분노했다. 여기에만 초점을 좀 맞추는데 사실 이제 기사나 이런 걸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그날 빠진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그때 빠진 이유는 뭐 우리 세제 개편안에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원인을 보면은 관세 이슈가 있었고 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굉장히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조선일보조차 그날 원인에 대해서 이제 8월 1일 주가가 빠진 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법인세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거 때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우리 이세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명이 뭐 청원에 동의하고 뭐 이런 분노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8월 1일 그렇게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한 그 주가 하락이 정말 이것 때문에 1대1로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거에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복합적인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보면은 이 세제 개편안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일정 부분 영향은 있었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일 요인은 아니었고 그때 보면은 미국 물가 지수도 전날 나왔는데 뭐 넉달 만에 가장 높은 지수가 나왔고 그러면서 미국 금리나 기대감 역시 뭐 사실 낮아진 상황이었고 그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도 뭐 우리나라만큼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약세를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제는 또 1% 가까이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제 개편만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대폭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또 다소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방금 강푸른 기자가 얘기한 이제 법인세 이슈다. 네. 그게 사실 좀 정확할 수 있는 게 그럼 법인세 세율 구간마다 1%그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이 법인세 구간마다 1% 포인트씩 다 세율을 올렸잖아요. 네. 이것도 뭐 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다시 뭐 그 기존대로 복귀를 한다는. 시킨다. 네. 그게 기업들이 사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세를 또 다시 올린다는 그 부활시키고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고 다른 국가의 그 증시에 비해서 좀 차등해서 우리가 더 떨어졌다면 사실 그 두 개의 원인이 크겠죠. 이 양도세를 봤을 때는 사실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재부 얘기로는 6천 명 정도.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기재부에서는 이제 2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뭐 실제로 뭐 한 1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00만 주식 투자자의 대부분도 아니고 정말 극소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렸다 또는 이제 뭐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이런 데는 좀 뭐 다른 뭐 감정적인 그런 배경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0337님은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연말에 팔았다 연초에 다시 사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가 연말에 대주주가 팔면 지수가 떨어져서 손해 본다는데 안 팔고 있다 연초에 다시 사면 올 텐데 그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수년 전만 하더라도 12월에 좀 주식을 파는 게 나타났었는데 남들이 팔아서 12월에 주가가 떨어지니 11월에 먼저 팔고 그게 이제 11월로 그러니까 10월로 9월로 이렇게 당겨지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냥 하반기 내내 디스카운트가 되고 아유 저 시장은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떠나고 또 이제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은 세금을 낼 거면 미국장에 투자하지 왜 한국장에 투자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그 디스카운트 현상이 좀 심화된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금토세 논쟁에서도 봤던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에서도 좀 이제 그 비판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 근데 사실 이 대주주 수준 양도세 자체의 좀 특이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분노하냐 보면은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아까 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 자체가 대주주라는 게 그러면 어디부터 기준이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성도 없고 또 하나 이게 그 기준이 12월 마지막 거래일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아무렇게나 갖고 있다가 네. 그날만 팔면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 왜곡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개미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소득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보편 타당한 상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원칙이 전혀 적용받지가 않는 제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단일 종목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한 100만 원어치 팔아서 수익을 좀 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한 7, 8억 원어치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원을 매도해서 차익을 얻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차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또 얼마큼 주식을 보유했는지를 따진 다음에 과세를 하면은 납득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 없이 오로지 그냥 기준에 따져 그 10억 원 그리고 12월 말에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따지니까 사람들이 납득을 하기가 전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 논란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사실 이거는 가치와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개인 투자자였잖아요. 지금은 안 하겠지만 네. 나도 퇴임하면 뭐 투자자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데 여야가 합의할 때 이런 그 주식 투자자의 여론을 대거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었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도 그의 기대에 부응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게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한다고 했는데 그 세율이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죠. 투자자들 기대에 좋지 않은데 양도소득세까지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세금 낼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방향이 이랬는데 이 방향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좀 그리고 7865님이 또 하나의 그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한 종목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서민은 아니죠. 한 푼 두 푼 모은 예금에도 이자 발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부자 감세와 다를 게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와 위험자산 그러니까 기업의 자본을 투자하는 위험자산 투자와는 이제 좀 기준이 달라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정말로 10억 원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만 핀셋으로 골라내고 다른 영향이 없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에게 결국에는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뭐 서명운동도 뭐 10몇만 명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죠. 이게 또 하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12월 말 되기 전에 배당 나길 전에 주식을 줄여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특히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를 견제할 만한 사람들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총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런 또 악순환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여당 내에서는 좀 방향 정리를 좀 한다고 하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에 작년 그 금투세 국면이랑 비슷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진성준 의원 얘기도 사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죠.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뭐 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얘기가 나올 그 시장에 충격을 줄 거였으면 좀 미리 이 세제를 발표하기 전에 좀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기된 마당에 뭔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방안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이 같은 상황이 몇 년 전에 똑같이 있었거든요.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10억 원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3억 원으로 낮추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걸로 반발이 심한데 그때는 10억 원이 기본 상태였고 3억 원으로 낮추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더 넓히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했고 결국에는 그 안을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최근에 이제 거래가 기준으로 평균이 14억이라고 하는데 10억 투자자가 대주주가 맞느냐? 그러니까 기업에 찾아가서 나 10억 갖고 있으니 대주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대주주로 봐주느냐 이런 의문도 많이 갖고 계시고 8960님이 10억 원 기준이 종목당인지 투자 전액인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종목당이죠 종목당. 네. 그래서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다면 대주주로 해서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아직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는 50억 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만 이게 아니 그러면 분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 100종목이면은
그러니까 뭐 100억 원이 있을 때 뭐 10종목만 있어도 그 10억 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니 이렇게도 보시는 측면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상당수의 전업 투자자들이 사실 좀 그 분산을 해놨는데 10억이 넘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이게 뭐 7, 8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10억이 넘는다든지. 사실 이게 또 좀 웃긴 대목은 뭐 5년간 36조의 세수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양도소득세 가지고는 아까 사람 숫자도 그렇지만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2천억 원 정도라고. 뭐 네.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서. 네,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많고 사실 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건 뭐 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36조라는 숫자는 사실은 법인세에서 19조, 그 다음에 그 증권거래세에서 11조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또한 별로 의미 없는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니까 그거 걷자고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막 이런 반발이 또 나오는 거. 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2천만 원 이상 배당이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종합 과세가 돼서 세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데 이걸 정부가 최고 세율을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중간에 뭐 3억 원까지는 22%뭐 이렇게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거는 최고 세율이 27.5%였고, 그러니까 지방세 합하면 최고 세율은 정부안 대로 하면 38.5%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참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대주주 문제도 있었지만 배당 소득이 연말에 배당 낙일 이후에 배당 소득이 잡히는 구조가 되면 네. 5월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세율이 굉장히 올라가 버리는 전체 소득에 대한 그 과표가 굉장히 올라가서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보다도 그게 더 큰 문제였죠.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뭐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 배당 나기 전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나기 전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지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기묘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업이 이익을 잘 내면 주주들과 좀 나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율이 뭐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국장은 매매 차익 오르면 수익 좀 보면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인식.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를 좀 잡기 위해서도 배당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이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것과 그러니까 시장은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배당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올해.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들고 나온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고 근데 또 이거는 세수 감소를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이번 개편안에서 이제 소득세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세수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다른 이제 조세 특례를 많이 중산층 대상으로 조세 특례를 많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소득세제에서는 오히려 뭐 이 배당 소득세도 그렇고 그 양도 소득세도 그렇고 좀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서 좀 숫자를 더 박하게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향성 차원에서 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다면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렇고 좀 더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왔다면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배당을 더 유인하는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최고 세율이 지금 종합소득 49.5%잖아요. 네. 근데 배당소득 그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로스업 제도로 하고 있는데 한 40%대 초중반까지 실효세율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도입을 하면은 그 배당세액 공제가 사라지고 최고 세율은 38.5%가 되니까 한 3, 4 혹은 한 5%포인트 정도의 세율 인하가 과연 기업들이 배당을 확실히 많이 늘릴 정도의 유인책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강푸른 기자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 사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금투세도 나는 내기 싫고 양도소득세도 내기 싫고 뭐 거래세도 없어야 된다. 그럼 전혀 뭐 주식은 그러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미국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의 양도세가 주식 양도세가 안 붙는 건 맞지만 거기는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매각을 할 때 그 가격이 오른 만큼 내가 그 이익을 본 만큼 또 거기에 이제 세금 매기는 다른 그 제도가 있거든요. 뭐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자본이득세가 있는데 이 기본이 30에서 막 45%까지 때린단 말이거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의견을 뭐 여기서 주장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들을 때 좀 아쉬운 건 정부가 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다 다 싫다고 하겠죠. 이제 그럼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한 발 빼고 뭐 기준을 이제 흐트러뜨리고 본인 정부 스스로의 그런 어떤 일관된 모습을 다 이렇게 훼손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어떤 특정 정책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불확실성들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그 세수확보랑 조세 형평성 요거를 어떻게 잘 지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 언어로서만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2148 쓰시는 분께서 전 정권 때 대주주 기준을 바꿔서 우리나라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미국으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못 올랐는지를 봐야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높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기업이 벌었을 때 미국 가면 주가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면은 해외 투자라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은 세금을 낼 거면 미장하지 왜 국장하느냐. 그리고 또 지금은 손 안에 있는 그 MTS만 켜도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뭐 1, 2분만 해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디스카운트 현상 또 그 본질적인 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그래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하고